알려주세요. 아기 상어 노래와 복근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둘 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분이 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몸 만들기에 관해서는 나름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지만 화제의 동요는? 글쎄요. 좋아하는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상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중독적인 멜로디로 이루어진 동요와 복근 챌린지를 결합한 영상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을 때 전 매우 놀랐어요. 젊은 체조 선수들부터 프로 하키 선수들까지 전부 이 중독적인 곡을 들으며 저마다 복근을 단련하기 시작했죠. 아니, 진짜로 한번 들으면 아기 상어 노래를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만약 머릿속에 멜로디가 계속 떠오른다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그나저나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님 그냥 모두들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동작은 꽤 쉬워 보이고 사람들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복근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애들 장난 같아요. 솔직히 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운동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해요. 하지만 꿈에 그리던 복근의 선명도는 아직 얻지 못했어요. 전 성인 남성들이 이 운동을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직접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30일 동안 제가 한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필요한 음악을 준비하세요. 다들 뭔지 알죠? 운동 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꼬리뼈가 덜 아플 거예요. 상체와 다리를 들어 온몸을 배 모양처럼 만들어주세요. 두 팔을 몸 앞으로 쭉 내밀고 노래 첫 마디에 맞춰 동작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가위 동작으로 시작해요. 손을 무릎보다 높이 들어야 해요. 명심하세요. 몸이 보트 모양으로 굽어 있는 동안 복근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리를 양쪽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양 다리를 공중에 띄운 채 동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아기 상어의 1절 동안 이어집니다.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를 교차하는 거예요. 복근에 힘을 준 상태로 팔과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허리는 땅에 붙여주세요. 한쪽 다리가 위 천장을 향해 올라가면 다른 다리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복근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두 다리를 공중에 유지하세요. 팔은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올린 다리의 발가락 위치를 목표로 삼으세요. 엄마 상어가 등장하는 2절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세요.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번에는 두 발을 천장을 향해 동시에 들어올려 V업 동작을 이어갈 거예요. 두 팔을 동시에 발가락 쪽으로 뻗어주세요. 두 다리를 동시에 들면 아래쪽 복근을 단련하고 엉덩이와 허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빠 상어에 대한 3절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다음 동작은 크로스 니턱입니다. 한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가슴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다리를 내리면서 반대 다리를 같은 동작으로 올려주세요. 중요한 점은 역시 이거예요. 두 다리와 등 부분을 땅에 닿게 하지 않는 것. 할머니 상어에 대한 4절 동안 동작을 반복하세요. 할아버지 상어에 대한 5절이 시작되면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호흡에 신경 쓰세요.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복근에 최대한 힘을 주세요. 등을 곧게 하고 상체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자세 교정에도 좋아요. 이제 6절에는 상어 가족이 사냥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첫 동작의 자세로 돌아가 주세요. 보트 모양으로 팔은 몸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 상태로 다리를 위아래로 차주세요. 마치 물장구를 치듯이요. 여러분이 알아채기도 전에 7절이 시작될 거예요. 상어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마운틴 클라이머를 할 거예요. 바로 플랭크 자세로 돌아준 뒤 땅을 박차면서 제자리 뛰기를 시작하세요. 무릎 한쪽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다음 동작을 이어가세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온몸을 자극하는 전신 근육 운동입니다. 그 다음 다시 V자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쯤 되면 복근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절 믿으세요. 제가 잘 알아요. 이 루틴을 자그마치 30일 동안 계속했거든요. 8절은 살았다 부분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치 이마에서 땀을 닦아내는 듯한 동작입니다. 실제로 닦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양다리는 땅에 닿으면 안 돼요. 9절에서는 노래가 끝났다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동작이 남았어요. 마치 수영에서 배영을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인데요. 대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해야 해요. 알아요, 힘든 거. 하지만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복근에 계속 힘을 주고 긴장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기상어 운동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첫날부터 영상을 보며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비웃은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숨이 차서 3절에 들어갔을 때 전 이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는 도중 두 다리가 바닥에 몇 번이나 닿았어요. 다음 날이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복근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운동을 위해 노래를 재생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려고 했어요. 약간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복근이 너무 땡겨서 9절까지 다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나저나 만약 근육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아니면 사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운동을 하고 다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아픔을 느낀다면 근육이 변화하면서 더 발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 후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회복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주죠. 사리움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 후 사리움 2컵을 넣은 물로 따뜻한 목욕을 해보세요. 만약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한 만약 운동이 끝난 후 혹은 하는 도중에 관절이 아프다면 그것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복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몸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어쨌거나 결과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글쎄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쉬워졌어요.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땐 심지어 운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건 효과적이었어요. 이 운동법에 대해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갖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팔, 다리가 항상 공중에 떠 있으니 온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게 돼요. 시간은 이 운동이 성공적이기 위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최대한 이용해야 해요. 맞아요. 이 운동은 2분이 채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매 1초가 중요해요. 반면에 한 운동 프로그램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하게 되면 집중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효과적이란 법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이 코어 운동은 상당히 강도 높고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매일 한 세트씩만 하더라도 한 달만 꾸준히 반복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저의 경우 복근의 선명도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는 자세도 좋아지고 기초 체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식스팩 복근을 얻고 기분도 좋고 정말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노래를 들은 보람이 있었어요. 아기상어 운동하러 가기 전 마지막 팁입니다. 복근은 부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식이요법 혹은 운동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면 원하는 복근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지속적인 건강한 음식 섭취 및 양을 조절하세요.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따라야 해요. 닭고기, 소고기, 칠면조, 콩, 견과류,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더 멋진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